안녕하세요, 신양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주식 투자의 개미지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의 유혹에 이끌려 들어가지만 결국 짜내어지고 끝나게 되는 상품이죠. 이 상품은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TQQQ, 인버스 2배, 3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고 시작하죠. 먼저 레버리지 ETF를 풀어 설명해보면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지렛대의 원리와 같이 적은 자본으로 큰 자본을 움직인다는 표현이죠. 때문에 3배의 레버리지는 추정하는 자산이 1% 올랐다면 그 3배인 3%가 오른 것으로 계산하여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TQQQ는 QQQ라는 ETF를 3배로 추정하는 ETF를 뜻하고 코스피 인버스 2배는 코스피를 반대 방향으로 2배로 추정하는 ETF라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높은 위험성을 가진 투자에게 거래를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ETF인지 못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한 투자 방식에 관해선 아실 필요가 없기에 이렇게 짧게 설명을 마치고 진행해보죠. 자, 그럼 제가 레버리지 ETF를 왜 개미지옥이라고 말했는지 이야기를 풀어가보죠.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부여합니다. 저는 이를 4가지 구조적 함정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아주 잘 알려져 있어서 좀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두 번째 이유부터 재밌어지니 기초부터 쭉 들어주세요. 레버리지 ETF가 추정하는 실제 자산이 100, 120, 100으로 플러스 20%, 마이너스 16.7%로 움직였다 가정했을 때 3배 레버리지는 그 3배인 플러스 60%, 마이너스 50% 하락하겠죠? 그러면 100, 160, 80으로 실제 자산은 손익이 0%지만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20%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하평균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데요. 계산해보면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Y는 1인 상황에서 그 3배인 1 플러스 3X 곱하기 1 플러스 3Y는 항상 1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횡보와 하락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는 기하평균적으로 항상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ETF는 이러한 계산을 매일 진행하기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일 손해가 쌓여 장기 투자 시 구조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재밌어지는데요.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보면 플러스 30%가 수익이 더 커 보이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계산해보면 1번의 결과는 플러스 1.2%이지만 2번의 결과는 마이너스 1.2%입니다. 2번은 단순하게 1번에서 3배를 했을 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 또한 기하평균이 마이너스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 변동폭은 기하평균적으로 투자 손실을 일으킵니다. 변동폭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마이너스의 힘은 커지고 손해를 보기 쉬워집니다. 수학적으로 우리는 낮은 수익률, 낮은 변동폭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이런 변동폭을 억지로 늘려버리죠. 자, 여기까지도 꽤 쉬운 기하평균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더 깊게 계산하여 더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런 기하평균의 손해를 이겨내고 레버리지 ETF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추종하는 자산의 변동폭에 3배를 한 결과가 최소 본전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를 풀었으면 1 플러스 3x 곱하기 1 플러스 3y는 1이란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y의 값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를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y의 값은 항상 1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쉽도록 숫자를 넣어서 보여드리면 레버리지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은 바로 실제 자산이 1.5% 상승했을 때입니다. 이는 즉 애초에 레버리지 ETF로 손실을 안 보는 상황은 실제 자산으로 수익을 봤을 때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애초에 원래 투자를 하면 항상 이득을 보던 사람입니다. 즉 단기적인 마켓 타이밍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여기서 단기적인 이유는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기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래 투자를 해도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만이 레버리지 투자를 할 만한 것입니다.
정말 투자 능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투자 과장들도 단기적인 마켓 타이밍은 잴 수 없다고 말하며 경제 이론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인 투자로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 없기에 레버리지 TF에서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 자신이 마켓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레버리지 TF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TF는 결국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TF의 투자를 위한 교육에서도 말한 영역이지만 펀드란 상품 자체가 추종하는 상품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추종하는 자산이 상승해도 나의 ETF는 마이너스를 찍을 때가 있죠. 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즉, ETF의 운용력은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ETF에서 단기적인 마켓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자, 이렇게 단기 투자도 불가능한데 장기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는 레버리지 ETF.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높은 수수료입니다. 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 ETF는 높은 운용 난이도로 인해 일반 ETF에 비해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수익에서도 손해가 나오는데 수수료도 4배 이상을 받는 투자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레버리지 TF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33% 하락한다면 3배 레버리지는 청산당합니다. 마이너스 33%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9%죠. 이렇듯 펀드는 청산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의 복리효과 때문에 사실 시장이 33% 하락하기도 전에 20-30% 정도 하락했을 때 먼저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선 레버리지 TF를 만든 이유가 있죠. 펀드는 어떤 의미로 성과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TF가 손해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운용자본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죠. 때문에 위험성이 큰 펀드를 운영해도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러한 위험을 인지한 상태로 투자하는 책임이 있죠. 자, 오늘 저는 4가지 함정을 들어 레버리지 TF는 수학적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 상품이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레버리지가 되었든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은 투자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투자 이론들도 이러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죠. 물론 그럼에도 투자자본에 비례한 수익을 얻는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러 레버리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적절한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레버리지 TF에 대해 계산을 해본 시간을 가졌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고민해보죠. 그럼 여기까지 신양이었습니다.